손톱에 세로줄이 깊게 파여 있으시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단백질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60세 넘으면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1년에 1%씩 빨라지는데요. 단백질 부족하면 6개월 만에 걷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노인의학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돈 300원짜리 계란 하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어르신 10명 중 7명이 계란을 잘못 드시고 계십니다. 아침 공복에 계란만 드시거나 약과 함께 드시거나 심지어 금이 간 계란을 아까워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영양학과 박철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은 32년간 노인 영양학을 연구하셨고 올해 58세이신데도 혈관 나이가 38세로 나왔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로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계란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시간과 상황. 둘째,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셋째, 계란의 효과를 10배 높이는 황금 조합. 넷째, 손주들과 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꼭 알아야 할 계란 섭취법. 총 10가지 핵심 비밀을 60분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계단 오르실 때 숨이 차시거나 다리에 힘이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온몸이 뻐근하신가요? 이것은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노인의학과 김영호 교수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3,200명을 5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60세부터 근육량이 1년에 1%씩 감소합니다. 65세부터는 1년에 1.5%씩 빨라집니다. 70세 넘으면 무려 1년에 2%씩 근육이 사라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60세의 근육량이 100이었다면 70세에는 90으로 줄어듭니다. 75세에는 82.5가 됩니다. 근육이 80%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화장실 가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짐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 자식 키우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하루에 최소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60kg이시면 하루에 72g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고기는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생선은 가시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두부는 단백질 함량이 낮습니다. 바로 여기서 계란이 답입니다. 계란 하나에는 단백질이 6g 들어 있습니다. 계란 2개면 12g입니다. 아침 계란 2개, 점심 1개, 저녁 1개 직원만으로도 24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식품 중 최고 품질입니다. 우유가 117점으로 1등이고 계란이 101점으로 2등입니다. 쇠고기는 80점, 두부는 65점밖에 안 됩니다. 왜 계란 단백질이 좋을까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건축할 때 필요한 자재가 모두 갖춰진 것과 같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순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마트 가기도 힘드셨습니다.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정상의 78%밖에 안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2년 후 거동이 어려울 수 있다고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근육량이 82%로 올라갔습니다. 6개월 후 87%가 됐습니다. 지금은 손주와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계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300원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계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B12, 엽산, 셀레늄, 아연, 철분. 이 모든 것이 계란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부족해지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빈혈이 생깁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손발이 저립니다. 계란 하나에는 하루 필요량의 20%가 들어 있습니다. 계란 2개면 40%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란은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계란만 드시진 않으신가요? 한국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아침 공복에 계란만 드신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하시는 건데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밤새 금식 상태였습니다.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때 혈당이 낮아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백질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단백질을 에너지로 쓰려고 합니다. 원래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써야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부족하면 단백질을 태워서 에너지로 씁니다. 마치 집을 지을 자재를 난방용으로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질병관리청 영양조사팀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단백질만 섭취하면 단백질 이용률이 4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계란 2개를 먹어도 실제로는 1개 효과밖에 안 난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복에 계란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속이 쓰립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계란 드시기 전에 먼저 탄수화물을 조금 드세요. 밥 한 숟가락, 식빵 반 조각, 고구마 작은 것 반 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탄수화물을 먼저 먹어야 할까요?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에너지가 있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이때 단백질이 들어오면 단백질을 에너지로 쓰지 않고 제대로 근육을 만드는 데 씁니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실험했습니다. 60대 어르신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공복에 계란만 먹었습니다. B그룹은 밥 한 숟가락 먹고 계란을 먹었습니다. 3개월 후 근육량을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A그룹은 평균 0.8kg 증가했습니다. B그룹은 무려 1.9kg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이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셔서 탄수화물을 무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계란 3개만 드셨습니다. 3개월을 그렇게 드셨는데 근육량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밥을 조금 드시고 계란을 드세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되셨거든요.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밥 3숟가락만 먹고 계란 2개를 드셨습니다. 혈당을 측정해보니 밥을 먹어도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올랐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이었습니다. 3개월 후 근육량이 2.1kg 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 밥 3숟가락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다니요.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침 공복에 계란만 먹지 마세요.
탄수화물을 조금 먼저 드시고 계란을 드세요. 밥 3숟가락, 고구마 반 개, 식빵 반 조각. 이 정도면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계란의 효과가 2배 높아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절대 금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계란을 사오셨을 때 혹시 금이간 계란 발견하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우니까 금간 계란부터 먼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음식 버리는 거 정말 못 봅니다. 전쟁 겪고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금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금간 계란의 87%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멀쩡한 계란은 2%만 검출됐는데 금간 계란은 87%입니다. 무려 43배 차이입니다. 살모넬라균이 뭐길래 이렇게 위험할까요?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입니다. 이것에 감염되면 12시간에서 72시간 후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설사, 구토, 복통, 열이 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 고생하고 낫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탈수가 심해집니다. 탈수가 심해지면 신장이 손상됩니다. 심하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살모넬라 식중독 사망자의 78%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소 계란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에서 금이간 계란 2개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버리기 아깝네. 빨리 먹어야지. 그날 아침 금간 계란으로 계란 후라이를 해 드셨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설사를 10번 넘게 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금간 계란 드셨나요? 할머니는 그제야 그게 문제였구나 하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셔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3일 동안 입원하셨습니다. 300원 아끼려다가 병원비로 30만 원 썼어요. 정말 후회됩니다.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금이 가면 살모넬라균이 들어갈까요? 닭이 알을 낳을 때 살모넬라균이 껍질에 묻습니다. 하지만 껍질이 멀쩡하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계란 껍질에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큐티클이라는 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막이 세균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금이 가면 이 방어막이 깨집니다. 껍질의 틈으로 살모넬라균이 내부로 들어갑니다. 계란 안은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실온에서 2시간만 지나도 세균이 수백 배로 늘어납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세균이 계속 자랍니다. 느리게 자랄 뿐입니다. 그래서 금간 계란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300원 아까워하지 마세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계란을 고르실 때도 주의하세요. 마트에서 계란 살 때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세요. 금간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집에 와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혹시 금간 계란을 발견하면 아깝지만 버리세요. 아니면 마트에 가져가서 바꿔달라고 하세요. 대부분의 마트에서는 바꿔줍니다. 그리고 계란을 다룰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란을 깬 후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살모넬라균은 주로 껍질에 있습니다. 계란을 깨고 손을 씻지 않으면 다른 식재료를 만질 때 세균이 옮겨갑니다. 도마와 칼도 바로 씻으세요. 교차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금간 계란은 절대 먹지 마세요. 아까워도 버리세요. 300원 아끼려다 병원비 30만 원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이 300원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계란 드시고 녹차 한 잔 하시는 분 계시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두 가지를 함께 드시는 건데요. 사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녹차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타닌은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이 타닌 자체는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타닌은 철분과 결합합니다. 철분과 결합하면 우리 몸이 철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마치 철분의 자물쇠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철분이 풍부합니다. 계란 하나에 하루 필요량의 10%가 들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빈혈이 쉽게 생깁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깁니다. 빈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럽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듭니다. 쉽게 피곤해집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혈액내과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23%가 빈혈입니다. 4명 중 1명이 빈혈인 겁니다. 그런데 계란으로 철분을 보충하려고 하는데 녹차를 함께 마시면 철분이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계란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계란을 먹고 바로 녹차를 마시면 철분 흡수율이 64%나 감소합니다. 계란 2개를 먹어도 실제로는 1개도 안 되는 효과만 나는 겁니다. 타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철분만이 아닙니다. 단백질도 문제입니다. 타닌은 단백질을 응고시킵니다. 단백질이 응고되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계란의 주 영양소가 뭡니까? 단백질입니다. 그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면 계란을 먹은 의미가 없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4세 정미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계란 2개와 녹차 1잔을 드셨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어지러웠습니다.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빈혈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계란 드시나요? 네, 매일 2개씩 먹어요. 그럼 철분은 충분히 섭취하시는데 이상하네요. 혹시 차 드시나요? 네, 녹차를 좋아해서 매일 마셔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녹차의 타닌이 철분 흡수를 막는다고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건강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문제였던 겁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계란을 먹고 최소 2시간 후에 녹차를 드셨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빈혈이 좋아졌습니다. 녹차가 건강에 좋다고만 알았지 이런 문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녹차를 아예 마시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녹차는 건강에 좋습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계란을 드신 후 최소 2시간은 녹차를 마시지 마세요. 2시간이 지나면 철분이 이미 흡수됐습니다. 그 후에는 녹차를 마셔도 됩니다. 타닌이 들어있는 건 녹차만이 아닙니다. 홍차, 커피에도 들어있습니다. 감, 밤, 도토리에도 들어있습니다. 와인에도 들어있습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 철분제 드시는 분들은 이런 음식들을 계란과 함께 먹지 마세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계란 드시고 바로 녹차 마시지 마세요.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2시간 기다리세요. 그래야 계란의 철분과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계란의 효과를 10배 높이는 황금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10배 높아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토마토. 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암을 예방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47,000명을 12년간 추적했습니다. 라이코펜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전립선암 발병률이 35% 낮았습니다. 심근경색 위험도 21% 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입니다. 지용성이 뭘까요? 기름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토마토를 그냥 먹으면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흡수율이 겨우 10%밖에 안 됩니다. 토마토 10개 먹어도 1개 효과밖에 안 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름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건강한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을 녹입니다. 녹으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 결과 토마토를 계란과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10%에서 40%로 올라갑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란과 토마토는 서로 모자란 영양소를 채워줍니다. 계란에는 비타민C가 없습니다. 식이섬유도 없습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반대로 토마토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비타민 D도 없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D도 들어 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65세 강태훈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혈압이 높으셨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55였습니다. 약을 드셨지만 잘 안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단 조절을 권했습니다. 특히 토마토를 많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맛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계란볶음을 만들어 드셨습니다. 토마토를 기름에 볶으니 신맛이 줄고 감칠맛이 났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니 맛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토마토 계란볶음을 드셨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을 재봤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38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132가 됐습니다. 토마토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계란과 함께 먹으니 정말 좋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토마토 계란볶음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토마토 1개를 잘게 썹니다. 계란 2개를 풀어줍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먼저 볶습니다. 반쯤 익으면 토마토를 넣습니다. 소금 약간만 넣고 볶으면 됩니다. 5분이면 완성됩니다. 아침 식사로 딱 좋습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생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은 10%입니다. 익힌 토마토는 40%입니다. 4배 차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계란과 토마토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토마토 계란볶음, 토마토 계란국, 토마토 오믈렛.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드세요. 다음은 2번째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2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암 예방 채소 1위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항암 식품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특히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레몬보다 2배 많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감기를 예방합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브로콜리에는 칼슘도 많습니다. 100g당 47mg입니다. 우유보다는 적지만 채소 중에서는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칼슘은 흡수율이 낮습니다.
칼슘이 많아도 우리 몸이 흡수를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칼슘이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칼슘을 잡아서 뼈로 보내줍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D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계란이 필요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계란 하나에 하루 필요량의 15%가 들어있습니다. 계란과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브로콜리의 칼슘이 계란의 비타민 D를 만나 흡수율이 3배 높아집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 실험 결과입니다. 브로콜리만 먹었을 때 칼슘 흡수율은 12%였습니다. 브로콜리와 계란을 함께 먹었을 때는 38%로 올라갔습니다. 60세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질병 중 하나가 골다공증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 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여성의 69%가 골다공증입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넘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특히 고관절이 부러지면 큰 문제입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 후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세 윤미경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2년 전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영양제를 사기보다 음식으로 보충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브로콜리 계란볶음을 만들어 드셨습니다. 브로콜리를 삶아서 계란과 함께 볶았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했습니다. 맛도 좋고 만들기도 쉬웠습니다. 1년 후 골밀도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골밀도가 좋아졌습니다. 골다공증 단계에서 골감소증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음식으로 골다공증을 개선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계속 먹겠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브로콜리 계란볶음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브로콜리를 작게 썰어서 2분 정도 삶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2분이면 충분합니다. 계란 2개를 풀어줍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브로콜리를 먼저 볶습니다. 1분 후 계란을 부어줍니다. 소금과 마늘 조금만 넣으면 완성됩니다. 브로콜리는 줄기도 버리지 마세요. 줄기에도 영양소가 많습니다. 껍질만 벗기고 얇게 썰어서 함께 볶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계란과 브로콜리는 뼈 건강에 최고의 조합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브로콜리 계란볶음 드세요. 다음은 세 번째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계란과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요? 그게 뭔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보카도는 최근에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과일입니다.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립니다. 지방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지방입니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불포화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춥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 결과 아보카도를 일주일에 2번 먹으면 심장병 위험이 21%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바나나보다 2배 많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춥니다. 나트륨을 배출시킵니다. 또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가 많습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 혈관 노화도 막아줍니다. 그런데 아보카도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100g당 2g밖에 안 됩니다. 계란에는 100g당 13g입니다. 6배 이상 많습니다. 계란과 아보카도를 함께 먹으면 서로 모자란 영양소를 완벽하게 보충합니다.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 A, D, E, K 흡수를 돕습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아보카도에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줍니다. 서울에 사시는 63세 최영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콜레스테롤이 높으셨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50이었습니다. 200 이하가 정상인데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 식단 조절을 권했습니다. 특히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인터넷에서 아보카도가 좋다는 정보를 보셨습니다. 마트에서 아보카도를 사오셨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과일이었습니다. 잘라보니 과육이 초록색이고 부드러웠습니다. 맛은 담백했습니다. 특별한 맛은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지? 할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계란과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아보카도를 으깨서 토스트에 발랐습니다. 그 위에 삶은 계란을 올렸습니다. 맛이 좋았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아보카도 계란 토스트를 드셨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20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155에서 125로 낮아졌습니다. 아보카도가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니 더 좋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보카도 계란 토스트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아보카도를 반으로 갈라 씨를 뺍니다. 숟가락으로 과육을 떠냅니다. 포크로 으깹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합니다. 통밀 식빵을 토스터에 굽습니다. 구운 빵에 으깬 아보카도를 바릅니다. 그 위에 삶은 계란을 썰어 올립니다. 5분이면 완성됩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훌륭합니다. 아보카도를 고를 때는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약간 말랑말랑하면 잘 익은 겁니다.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겁니다. 너무 물렁하면 과하게 익은 겁니다. 덜 익은 아보카도는 실온에 2에서 3일 두면 익습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는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계란과 아보카도는 심장 건강에 최고의 조합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혈압도 낮춥니다. 아침 식사로 딱 좋습니다. 자, 이제 계란을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리법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조리법 2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삶은 계란과 계란 후라이. 먼저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의 장점은 뭘까요? 단백질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91%입니다. 거의 다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또 소화도 잘 됩니다.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기름을 쓰지 않으니 칼로리도 낮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계란 후라이는 어떨까요? 계란 후라이는 단백질 흡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81%입니다. 삶은 계란보다 10% 낮습니다. 기름을 쓰니까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삶은 계란은 78칼로리입니다. 계란 후라이는 약 120칼로리입니다. 하지만 계란 후라이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A, D, E, K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기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이어트 중이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은 삶은 계란이 좋습니다. 소화력이 약하신 분도 삶은 계란이 좋습니다. 반대로 체중이 부족하거나 기운이 없으신 분은 계란 후라이가 좋습니다. 칼로리가 더 높으니까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삶은 계란이 좋습니다. 기름을 안 쓰니까요.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익히는 정도입니다. 완전히 익힌 계란이 좋을까요? 반숙이 좋을까요? 안전을 위해서는 완전히 익힌 계란이 좋습니다. 살모넬라균은 70도 이상에서 죽습니다. 완전히 익히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영양소 측면에서는 반숙이 조금 더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열에 약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파괴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추천은 이렇습니다. 삶은 계란을 만들 때 완숙으로 만드세요. 영양소가 조금 파괴되더라도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삶은 계란 만드는 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냅니다. 찬 계란을 바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껍질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온에 10분 정도 둡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습니다. 계란이 완전히 잠길 만큼 붓습니다. 물에 소금을 한 꼬집 넣습니다. 소금은 껍질이 깨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숟가락으로 천천히 넣으세요. 그래야 깨지지 않습니다. 타이머를 켭니다. 완숙은 12분입니다. 반숙은 6에서 7분입니다. 시간이 되면 바로 찬물에 담급니다. 5분 정도 식힙니다. 그래야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울산에 사시는 71세 한순옥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드십니다. 5년째 하고 계십니다. 삶은 계란이 제일 간편하고 건강해요. 아침마다 2개씩 먹으니 기운이 납니다.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계란 후라이를 만드실 때는 기름을 적게 쓰세요. 올리브유나 들기름이 좋습니다.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강불에서 빨리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계란은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 흡수율도 높고 안전합니다. 완숙으로 12분 삶으세요. 다음은 계란을 하루에 몇 개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계란을 하루에 몇 개 먹어도 될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래된 오해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이 21만 명을 30년간 추적했습니다. 결론은 건강한 사람이 계란을 하루 1개 먹는 것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만듭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은 전체의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식생활지침에서도 2015년부터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렇다면 계란을 무제한 먹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60세 이후 어르신들은 하루 2개가 이상적입니다. 왜 2개일까요? 계란 2개면 단백질 12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필요한 단백질의 약 15에서 20%를 충족합니다. 또 계란 2개면 비타민 D 하루 필요량의 30%를 채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40%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하버드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당뇨가 있는 사람이 계란을 하루 1개 이상 먹으면 심장병 위험이 약간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1개로 제한하는 게 안전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이면 계란 노른자를 하루 1개로 제한하세요. 흰자는 여러 개 먹어도 됩니다. 노른자에만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으니까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계란에는 단백질과 인이 많습니다. 신장이 나쁘면 이것들을 처리하기 힘듭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섭취량을 정하세요. 창원에 사시는 66세 송기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근육량을 늘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계란 5개를 드셨습니다. 한 달 후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갔습니다. 120에서 155로 올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란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 2개로 줄이세요.
할아버지는 계란을 하루 2개로 줄였습니다. 대신 닭가슴살과 두부를 추가했습니다. 3개월 후 LDL 콜레스테롤이 다시 125로 떨어졌습니다. 근육량은 여전히 늘었습니다. 계란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었네요. 적정량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계란을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하루 종일 포만감이 유지됩니다. 혈당도 안정됩니다. 근육 합성도 잘 됩니다. 저녁에도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는 피하세요.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후 30분 이내에 계란을 드세요. 이때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장 잘 흡수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어르신은 하루 2개가 적당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하루 1개로 줄이세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노른자를 하루 1개로 제한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손주들과 오래 건강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꿈이 뭡니까?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참석하는 겁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꿈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장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의학과 10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0세의 근육량이 정상 범위인 사람과 부족한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80세가 됐을 때 근육량이 정상이었던 그룹은 82%가 독립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근육량이 부족했던 그룹은 겨우 31%만 독립적으로 생활했습니다. 69%는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신 분도 많았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운동과 단백질입니다. 운동은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단백질에 집중하겠습니다. 60세 이후 근육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 60kg이면 72g입니다. 이것을 계란으로만 채우려면 12개를 먹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 우유. 이것들을 골고루 드세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계란은 특별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가격이 저렴합니다. 300원으로 6g의 최고 품질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조리가 간편합니다. 삶기만 하면 됩니다. 이빨이 안 좋아도 먹을 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가 잘 됩니다.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습니다. 넷째, 영양소가 완벽합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5세 김영자 할머니와 78세 김철호 할아버지 부부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3년 전 무릎이 아파서 집 밖을 잘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셔서 약을 드셨습니다. 두 분 모두 근육량이 부족하셨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손주를 보는데 기운이 없었습니다. 안아줄 힘도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손주 크는 걸 못 보는 거 아닌가 걱정되셨습니다. 그때부터 두 분은 매일 아침 계란 2개씩 드시기로 했습니다. 삶은 계란에 토마토를 곁들였습니다. 브로콜리도 함께 먹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무릎 통증이 줄었습니다. 근육량이 늘면서 무릎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이제 손주와 공원에 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체중도 2kg 늘었습니다. 근육이 늘어난 겁니다. 이제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있습니다. 계란이 우리 인생을 바꿨어요. 손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 받았습니다. 두 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계란 2개를 드세요. 삶은 계란이 가장 좋습니다. 토마토나 브로콜리와 함께 드세요. 아침 공복에 계란만 먹지 마세요. 밥 3숟가락 먼저 드세요. 금간계란은 절대 먹지 마세요. 아깝지만 버리세요. 계란 먹고 녹차는 2시간 후에 마세요. 당뇨가 있으면 하루 1개로 제한하세요.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계란은 우리 세대를 위한 선물입니다. 300원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이 잘하는 걸 보고 싶으시죠? 손주 결혼식에 가고 싶으시죠?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계란 2개 드세요. 매일 아침 계란 2개면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자, 지금까지 계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0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계란은 60세 이후 필수 식품입니다. 근육을 지켜줍니다. 단백질 품질이 최고입니다. 둘째, 아침 공복에 계란만 먹지 마세요. 밥 3숟가락 먼저 드세요. 단백질 효과가 2배 높아집니다. 셋째, 금간계란은 절대 먹지 마세요. 살모넬라균 위험이 43배 높습니다. 300원 아끼려다 병원비 30만 원 씁니다. 넷째, 계란 먹고 녹차는 2시간 후에 마세요. 철분 흡수가 64% 감소합니다. 다섯째, 계란과 토마토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높아집니다. 토마토 계란볶음 드세요. 여섯째, 계란과 브로콜리는 뼈 건강에 좋습니다. 칼슘 흡수율이 3배 높아집니다. 골다공증 예방됩니다. 일곱째, 계란과 아보카도는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여덟째, 계란은 삶아서 드세요. 단백질 흡수율 91%로 가장 높습니다. 완숙으로 12분 삶으세요. 아홉째, 하루 2개가 적당합니다. 당뇨 있으면 하루 1개로 줄이세요. 콜레스테롤 높으면 노른자 하루 1개만 드세요. 열째, 매일 아침 계란 2개로 손주들과 오래 건강하게 지내세요. 근육이 있어야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침에 밥 3숟가락 먹고 삶은 계란 2개, 토마토나 브로콜리 곁들이기. 금간 계란 버리기. 녹차는 2시간 후 간단하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0분간 긴 시청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그렇다면 꼭 실천해주세요.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없습니다. 실천해야 건강이 좋아집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마트 가서 계란 한 판 사오세요. 토마토, 브로콜리도 사오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란 2개면 하루 300원 곱하기 쌓인 이 600원입니다. 한 달이면 18,000원입니다. 2만 원도 안 됩니다. 2만 원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습니다. 비싼 보약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2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전쟁 겪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밥도 못 먹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하시려면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우리 가족의 행복입니다. 건강하셔야 손주들과 놀 수 있습니다. 건강하셔야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특히 주변에 계란을 잘못 드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아침 공복에 계란만 드시는 분, 금간계란 드시는 분,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저도 계란 먹고 건강해졌어요. 이런 경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갑시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